여러분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겐 하루하루 생선을 손질하며 살아온 냄새고, 누군가에겐 그 냄새가 혐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엔 그 냄새를 둘러싼 한 남자의 삶과 사랑, 그리고 아주 조용한 이별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놓아야 했던 한 남자의 기록. 그 깊은 냄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38세 정우진은 30을 간 넘긴 무렵 어머니의 생선조림 가게를 이어받았다.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온몸을 다해 우진을 길러냈다. 찬바람 부는 겨울 새벽마다 손에 동상과 싸우며 시장 좌판을 펴던 어머니의 등을 보며 우진은 일찍 철이 들었다. 우진이 제대한 해 어머니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고혈압에 무릎 연골 마모, 손목인대 손상까지. 의사는 쉬지 않으면 몸이 무너질 거라 했고, 우진은 말없이 시장으로 나갔다. 어머니의 땀으로 눅눅해진 조리복을 입고 그의 손에 처음으로 칼이 쥐어졌다. 냄새, 지독한 생선 내장 비린내가 코와 손에 스며들었다. 지느러미에 베이기도 했고, 큰 솥에 쪄낸 조림 국물의 뜨거움에 화상도 입었다. 하지만 우진은 묵묵히 버텼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라 믿었다. 그렇게 하루 14시간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삶은 고등어를 덜고 양념을 바르고 주방 바닥을 닦았다. 그렇게 6년이 흘렀다. 그 사이 어머니는 가게 뒷창고에서 텃밭을 가꾸며 반퇴직자의 삶을 살았고, 우진은 가게의 얼굴이 되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손 빠르고 성실한 젊은 사장으로 통했다. 그리고 그 무렵 우진은 결혼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34세의 이가현은 깔끔한 단발머리에 말투가 조용한 여자였다. 아동복 매장에서 일하며 스스로 자립해온 그녀는 우진의 직업에 대해 처음엔 말없이 웃었다. 결혼 후 가현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이 갖고 나면 어차피 일 못하니까 나는 이유였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부부는 그저 각자의 영역을 조용히 살아갔다. 처음엔 그 나름대로 평화로웠다. 우진은 일하고 가현은 집안일을 하고, 퇴근 후 둘이 마주 앉아 국을 데워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문제는 냄새였다. 우진의 몸에서 스며든 삶의 냄새, 생선 비린내. 가현은 점점 그 냄새에 예민해졌다. 씻고 들어오라고 했잖아. 화장실 문도 열어놨는데 왜 신발장 열고 옷장 열고 그래? 냄새가 퍼지잖아. 처음엔 우진도 당황했지만 이해했다. 그래서 바꿨다. 퇴근길마다 집 근처 사우나에 들러 땀과 냄새를 벗겨냈고, 캐리어엔 잠옷을 따로 챙겨 넣었다. 집에선 위생장갑을 끼고 도어락을 눌렀고, 가현의 옷과 섞이지 않게 빨래를 따로 돌렸다. 새 세탁기까지 하나 더 들였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가현은 시큰둥했다. 그 정도는 애초에 기본이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신경한 거라고. 우진은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손에 밴 생선내를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순간 우진은 문득 생각했다. 그녀가 싫어하는 게 정말 냄새일까? 아니면 냄새가 밴 내 삶 자체일까? 그 의심은 작은 틈이 되어 곧 결혼의 균열로 번져갔다. 결혼 5년 차. 그들의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식탁 위엔 말보다 소리가 많았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하지 않는 시선들이 내는 공기 소리. 아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처음엔 아직 때가 아니야였고, 그 다음엔 난 아이 낳을 생각 없어로 바뀌었다. 우진은 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아이를 원했다기보다 그 빈 공간에 무엇이든 채워야만 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다그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대신 일을 더 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새벽 5시, 닫는 시간은 밤 10시. 하루 15시간의 노동은 그에게 일종의 도피였다. 찜솥 앞에 뜨거운 김 속에서는 누구의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손끝이 트고 어깨가 굳어갔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을 덜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 터졌다.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부엌 바닥에 길게 번지고 있었다. 우진은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청국장집, 가현이 좋아하던 곳이었다. 그는 모자를 쓰며 말했다. 차로 갈까? 날도 좀 추운데. 그러자 가현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 차는 비린내 나서 못 타. 그 차 타면 머리 아파. 그냥 택시 타. 그 말은 마치 칼끝 같았다. 우진은 말없이 차 키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택시 호출 버튼을 누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택시 타자. 그래도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택시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다. 창밖엔 초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차 안엔 미묘한 긴장만이 흘렀다. 우진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삼켰다. 가현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마치 그와 함께 있는 게 의무라도 되는 듯이. 식당에 도착하자 따뜻한 청국장 냄새가 퍼졌다. 우진은 그 냄새가 반가웠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집 냄새였다. 그는 밝게 말했다. 여기 예전이랑 똑같다. 청국장 냄새 좋네. 하지만 가현은 찡그렸다. 좋긴 뭐가 좋아. 이런 냄새 때문에 사람 미치겠어. 그때 반찬으로 생선구이가 나왔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토막. 김이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식탁 위로 번졌다. 우진은 젓가락을 들여다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가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너무도 잔인했다. 이 지긋지긋한 냄새 좀 그만 맡고 싶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비린내로 뒤덮이는 기분이야. 우진의 젓가락이 딸깍 소리를 내며 그릇 위에 떨어졌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의 심장은 천천히 식어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잘 먹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걸어 나왔다. 차도 택시도 부르지 않았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손은 주머니 안에서 얼어붙었다. 시장 앞을 지나며 구워진 생선 냄새가 풍겼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냄새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진은 사우나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관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냄새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지는 건 냄새보다 훨씬 빠르구나. 싸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짐을 쌌던 건 언제나 가현이었다. 감정이 격해지면 침묵보다 빠른 건 그녀의 손이었다. 장롱에서 캐리어를 꺼내는 소리, 옷이 던져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꼭 들리던 말. 이렇게는 못 살아. 며칠 생각 좀 하고 올게. 그럴 때마다 우진은 따라 나서 사과했고 가현은 그 사과가 만족스러울 때쯤 짐을 도로 풀었다. 그렇게 반복된 이별과 복귀. 그 사이 우진은 자기 감정을 꺼내는 법보다 어떻게 덮는지를 먼저 배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식당에서 가현의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우진은 말없이 집에 돌아와 옷장에서 자신의 캐리어를 꺼냈다. 새까만 먼지 쌓인 여행 가방. 손잡이를 쥐자마자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다. 며칠만 나가 있자. 잠깐 거리 두면 다시 나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캐리어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일복 3벌, 시장에서 입는 낡은 조리복, 팬티 3장, 양말 4켤레, 칫솔 하나와 면도기, 책 1권. 그게 전부였다. 드립 커피 몇 개를 넣다 말고 그는 멈췄다. 옷장 문을 다시 열었다. 옷걸이엔 가연의 셔츠, 블라우스, 계절별로 정리된 외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반면 우진의 옷은 구석에 3칸에 몰려 있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예비용 이불이었다. 내가 살던 집인데 내 물건이 이토록 없다고? 우진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캐리어 위로 들여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10년 넘게 하루 한 끼 겨우 챙겨가며 일했고
월 1회 쉬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어머니 병간호와 장사, 결혼 생활 사이를 비집고 자신의 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있었나. 그 모든 시간을 바쳤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 캐리어 한가득도 못 되는 짐이라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름 모를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너무 깊고 묵직한 허무였다. 이혼이라는 단어. 그것은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돌멩이처럼 처음으로 그의 마음 바닥에 도착했다. 며칠이 지났다. 말없이 집을 나갔던 우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마주 앉은 가현은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는 그냥 쉴 수 있는 집을 원했어. 말 그대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당신은 항상 비린내를 달고 들어왔고 집이 늘 시장 같았어. 가현은 말하면서도 죄책감과 억울함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우진은 잠시 그녀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현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내가 예민한 거 알아. 근데 냄새만의 문제는 아니었어. 당신은 늘 일에만 몰두했고 난 항상 그 일의 바깥에 있었어.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깊이 묻힌 목소리로 단 하나의 질문을 건넸다. 나라는 사람은 너한테 뭐였냐?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가현은 입을 열지 못했다. 시선을 피하고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은 오지 않았다. 침묵은 길고 날카로웠다.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다. 대답이 없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도 없었다는 뜻이라는 걸. 그날 밤 우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혼인신고서 사본, 의료보험 공동명의 서류, 몇 장의 통장과 함께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이혼 양식 파일이 있었다. 혹시 몰라 인수해뒀던 서류였다. 마치 오늘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는 프린터를 켜고 조용히 이혼 서류를 출력했다. A사 용지가 배출될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붉은 인주를 꾹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밥은 없었고 말도 없었다. 우진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다. 가현이 그것을 열어 확인했을 땐 이미 모든 칸이 채워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쉼이 필요하더라. 너 없는 쉼. 그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슬펐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짐도 캐리어도 없었다. 그저 마음 하나만 덜어낸 채였다. 이혼 후 우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몸은 여전히 가게 일에 익숙했지만 마음은 그가 처음 겪는 공허함 앞에서 무력했다. 밤이면 술에 의지했고 새벽이면 텅 빈 주방 바닥에 앉아 식탁 위에 놓였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다. 식탁 너머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던 가현의 손. 그건 미움도 연민도 애착도 아닌 정리된 체념이었다. 몇 주 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소문을 들었다. 우진의 어머니 박영숙이 좌판을 다시 열었다는 이야기였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해 장사를 접었던 어머니가 왜 다시? 우진은 새벽장을 마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의 천막 좌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장면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 가현이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낀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제거하고 칼끝으로 살점을 나누는 그녀의 손놀림은 어설프지만 진지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곁에서 설명하고 있었고 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고 있었다. 우진은 한참 동안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무언가 날카롭고도 서늘한 감정이 가슴속을 밀고 올라왔다. 그러다 어머니가 그를 발견했다. 우진아. 가현도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듯 멈칫한 얼굴.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우진아, 나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지나간 일이야. 가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맞아. 다 지난 일이야. 근데 난 아직 내 세상에서 한 발짝도 이해 못한 채 나왔더라. 그래서 엄마 아니, 어머님 찾아갔어. 부탁했어.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우지는 말이 없었다. 가현은 말을 이었다. 그날 식당에서 말했던 거.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냉정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무너져가는 내가 두려웠던 것 같아. 나까지 그 안에 잠겨버릴까봐. 우지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너도 무서웠구나. 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은 후회보다 늦게 찾아온 이해에 가까웠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다시 보았다. 원망의 거리에서 이해의 거리로. 이것이 다시 시작일지 마지막 인사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진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응어리는 그날 비로소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진과 가현은 몇 번 더 마주쳤다. 시장 골목 어귀, 좌판이 펼쳐지는 시간 전후 반창거리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사이로. 예전 같으면 서로를 피해 고개를 돌렸겠지만 이젠 다르다. 눈이 마주치면 짧게나마 인사를 나눴다. 때로는 잘 지내요? 라는 인사와 함께 말끝에 잔잔한 미소도 함께였다. 그 미소는 어설픈 화해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통과해 도달한 이해의 표시였다. 가현은 어머니의 좌판을 꾸준히 도왔다. 손끝은 점점 굳어졌고 생선 내장을 만진 손에서 하루 종일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 손에 남은 냄새를 맡으며 오래전 우진이 겪었을 고단함을 상상하곤 했다. 이 냄새가 이렇게 오래 남는 거였구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그날 식탁에서 뱉었던 지긋지긋하다는 말보다 더 아팠던 건 그 냄새가 우진의 하루이자 삶 그 자체였다는 걸 몰랐던 자신이었다. 어머니 박영숙은 그런 가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우진에게 말했다. 그 아이, 내가 없는 새벽에 매일 나와. 한마디도 먼저 묻지 않는데 손은 늘 바빠. 그 손끝 보면서 내가 그 애를 다시 봤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오래된 결빙이 조금씩 녹는 기색이 떠올랐다. 며칠 후 우진은 가현을 불렀다. 장사가 끝난 오후 시장 끝 작은 커피숍. 테이블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공기들이 얇게 깔려 있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우진의 말은 담담했지만 흔들림 없는 결심이 묻어 있었다. 가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날 위해 어떤 것들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악수가 아닌 작별 인사였다. 미안했고 고마웠어. 우진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잡았다. 차가운 손등 위로 두 사람의 시간들이 한 겹 내려앉는 듯했다. 우리 이제 서로 다른 냄새로 살아가자. 가현은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웃었다. 그래. 이제는 비린내도 나쁘지 않더라. 이별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드라마 같은 고백도 눈물 섞인 포옹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감정들을 정리하고 내어주는 조용한 용서와 수긍이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쇠판에 불을 다시 켰다. 그 향, 그 비린내는 이제 더 이상 싸움의 씨앗도 외로움의 상징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진이라는 사람의 하루, 고단한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될 그의 새로운 삶의 냄새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이제 나만의 냄새다. 그리고 나만의 삶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냄새를 미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냄새를 이해하지 못해 멀어졌던 적은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별이었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이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